네, 어서오세요. 네. 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유튜브 쪽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10월 31일, 오늘이 이제 10월 말일이네요. 또 금요일이고. 아무튼 이번 달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올랐고, 뭐 현대차가 급등을 했죠. 그 엔비디아 CEO 젠슨왕 이 사람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 현대차하고 이제 삼성전자와의 뭐 협업, 그 다음에 뭐 대규모 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앞으로 이제 많이 갈 거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요것도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바이오주들하고 특히 코스닥 쪽 바이오주들하고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급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업종이 이제 코스닥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요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그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조금 떨어졌고 나스닥은 1.5%까지 떨어졌거든요. 좀 꽤 떨어졌죠. 이게 떨어진 이유는 뭐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기업인데 미국의 이제 메타 대표적인 이제 M7 종목 중에 하나죠. 이 기업이 어제 무려 11%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많이 한 거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많이 빠졌죠. 4%?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특히 나스닥이 하락 마감을 한 거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코스피는 0.5% 올랐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1% 이상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은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본 증시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오늘인데 일본 증시는 오늘 2% 이상 급등이 나왔고 중국은 떨어졌고 뭐라고 맞지? 그죠? 네. 그리고 어디에요? 대만 쪽은 오늘 소폭 하락. 그러니까 일본 증시 오늘 강했던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는 뭐 그 어중간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많이 올렸던 게 누구였냐면 SK 하이닉스였죠.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보기 매우 불편할 정도였는데, SK 하이닉스는 자 봅시다. 오늘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로 끝나요. 큰 폭의 급락은 아니고 마이너스 1.5%. 그래서 5일선도 안 깨졌기 때문에 뭐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가 굉장히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일단은 떠 있다는 거,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3%까지 올랐어요. 거래량도 되게 많고요. 거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쭉쭉 시원하게 올라서 이제 107,000원에 끝났는데 사상 최고가 갱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급락이 아니지. 어제 상승했다가 다 반납을 했던 게 현대차였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세 협상이 잘 됐다는 엊그제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이었죠.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그때 그 프리마켓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온통 이제 그 뭐 찬양하는 이제 뭐 협상이 잘 됐다, 매우 잘 됐다, 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 출발했던 게 현대차였는데 어제 뭐 얘기해드렸지만 다 반납을 했어요. 왜? 합의문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랑 계속 다른 말이 나오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쭉 빠졌었거든요. 심지어 기사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안 다루던데 이건 알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죠? 네,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게 그 뭐야, 미국의 폭스뉴스 있잖아요. 폭스뉴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3,500억 불이 아니라 9,500억 불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네, 이건 알고 계세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안 다루더라고, 못된 것들. 네. 그러니까 폭스뉴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1위예요, 1위. 네. 뭐 CNN 아닌가요? CNN 아니에요. CNN은 순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여기 폭스뉴스가 미국의 제일 시청률 높은 1위 언론사인데, 여기에서 어제 그랬더라고요. 9,500억 달러의 한미 투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해주고,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그러니까 직접 정부에서 내는 돈이 3,500억 달러고요. 나머지 민간 부문에서 6,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이거는 뭐 에너지 쪽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 근데 아까 이제 오후에 조선비즈닷컴, 그나마 좀 여기는 메이저 언론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뤘더라고. 정부에서 3,500불, 기업에서 6,000억 불. 그럼 토탈 얼마예요? 9,500억 달러. 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합쳐서 얼마냐? 1,458조 원인데, 이 정도면 우리 한 2년치 예산 아니에요? 2년치 예산. 환장한다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따지지 말고. 네. 어떤 사람은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대차나 저런 것들이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어제. 근데 오늘 잘 보시면은 현대차가 또 급등을 했죠, 그죠? 9%? 그럼 이거는 뭐 관세 협상 또 잘 돼서 그런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보시면 SK 하이닉스 안 올라가잖아. 오늘 대형주 대부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게 많이 간 이유가 뭐냐면 기아차도 아니에요. 현대차가 많이 갔거든요. 뭐 요겁니다. 젠순항. 어제 왜 깐부치킨인가 거기서 막 그 젠순항이랑 누구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랑 현대차 정혜선 회장하고 뭐 치맥 먹고 뭐 소맥 말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빅 이벤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명반이죠. 네. 그래서 여기 대규모 투자한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뭐 4조 원 투자를 하고,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삼성, 현대차, SK, 네이버 등 4개 기업에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 총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젠순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뭐 활동도 하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AI 버블은 뭐 섣부른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재명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현대차 급등을 했고, 삼성전자 급등했고요. 그리고 아까 네이버, 네이버도 오늘 4% 급등 마감했고, 장중에는 뭐 최대 7%까지 올랐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 젠순항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 삼성전자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꽤 잘 갑니다. 아우, 막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우 씨, 나도 그냥 개별주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런 대형주 사가지고 편하게 돈 벌걸, 네?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이라도 갈아타고 싶으시죠, 그죠? 네.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면 돼.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과 함께 물리시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해서, 그죠?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수익을 내시든가, 뭐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건 개별주에서 수익을 내건 그건 본인 마음이죠. 내 능력이 또 내 운이 좀 따라주는 대로, 그죠? 네, 운보다 능력인데,
내 실력이 이제 따라주는 대로 수익을 나는 건데 뭐 이쪽에서 내건 저쪽에서 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형주 가지고 수익 내는 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아유 잘 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왜 안 샀어? 진작에 사놨어야지. 대형주 갖고 수익 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주는 그 대형주를 들고 있을 때 그 압박감이 좀 커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대형주로 개미들이 이제 그 옮겨 타고 있으니까 그거 유념해서 그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어제까지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할게요. 아무튼 그쪽으로 안 말려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예탁금인데 엄청나게 폭증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이걸 맨날 보던 차트니까 다른 그림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자, 이게 뭐냐, 고객예탁금이거든요. 근데 밑에 잘 보시면 화면 다 나오지? 여기 보시면은 밑에를 잘 보세요. 이러다가 여기서 한번 팍 오르죠. 이때가 코로나 때야. 코로나 때. 이때 주린이들하고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그래 증시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잠깐 내려앉았다가 최근 들어서 엄청 폭증하죠. 이게 데이터가 언제부터냐면 2003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22년, 23년치 얘기예요. 20년 넘는 기간 동안의 공인예탁금을 지금 제가 찾아왔거든요. 개미들이 돈을 제일 많이 쉽게 벌었을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이때라고. 그러면 고객예탁금이 증가하자마자 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고요. 그때는 주식을 빨리 안 한다니까 개미들이. 네. 눈치가 없어갖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꼭지라기보다는 여기 요렇게 보시면 고객예탁금이 크게 늘어나서 그 고객예탁금이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뭐가 벌리겠어요? 중소형주. 물론 대형주도 괜찮은데 중소형주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응? 제가 뭐 다른 전문가들 막 그런 일반 전문가들처럼 막 맨날 무슨 무조건 믿습니까?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경험과 제가 공부한 것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잖아요. 응? 그죠? 네. 오늘 시원시원하게 가져가시면 공인예탁금이 그죠? 이때랑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형주로 수익을 냈으면 그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지, 갖고 있는 중소형주 너무 안 간다고 미치겠다고 답답하다고 버리고 대형주로 갈아타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고. 심리적으로 이제 힘드시겠죠. 내 종목은 안 가고 대형주하고 지수만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셔야 돼. 응? 참으셔야 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오래 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여자 남자끼리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봤어. 가다 보면 이제 그 좀 많이 시들해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예 콩깍지에서 아예 콩깍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 예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분이 뭐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수치를 까먹었어. 근데 아무튼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뭘로? 인내. 참는 거다. 참는 거라 그러냐, 참는 거.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르세요? 계속 참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래야지 결혼 생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그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참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적이 언제 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늘어났던 적 있죠? 이때가 강세장이에요. 제가 왜 2017년, 18년도 그때 돈 좀 벌렸다 그랬죠? 그때가 요거였어요. 이때 돈 벌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중소형주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요거예요. 그때 돈 많이 벌었고, 개별주 테마주로.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많이 벌었죠? 이때.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때가 오겠죠? 안 올 거라고요? 왜 안 오는데? 왜 안 이기 온다고요? 아유, 그냥
외환위기 올 것 같고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중국으로 가서 망명을 하세요. 그냥 중국 가서 살아. 북한으로 들어가든가 진짜. 왜 답이 없거든. 그냥 그 사회주의 가서 사세요 그냥. 사회주의 애들이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사시든가.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아. 오늘 저기 그 할로윈이죠 오늘. 할로윈 축제 한다고 사람들이 오늘 별로 안 들어오셨네. 그죠? 저는 참고로 할로윈 축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가진 않는데 오늘 평소보다 많이 적으시네. 오늘 조심하세요. 할로윈 축제 때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크건 작은 거건 아무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고객예탁금이 뭔지 모르실까봐 아예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보시죠. 예탁금 증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잠재적 매수 대기 자금으로서의 탄약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예탁금은 잠재적인 매수를 위한 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 대기 자금으로서 언제든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총알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하기에 예탁금 증가는 증시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증시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 유동성이 집중되면 우리가 올해 보고 있는 장세처럼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 집중되면서 마치 분수처럼 대형주를 가볍게 띄워 높이 솟게 만든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넓게 퍼질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넓게 퍼진다고. 그러면 홍수가 난 강처럼 넓은 범위에 있는 작은 돌부터 큰 돌까지 둥둥 띄우면서 폭넓은 상승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 뜬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홍수가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큰 거부터 쫙 대형주부터 띄우고 그 물이 옆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왜 이집트의 나일강 거기 범람하면 주변에 물이 넘쳐서 옥토가 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 경험했다. 이러한 예탁금 증가세는 다양한 형태의 강세장 특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에 증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되는 긍정적인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아니, 내가 그냥 갖고 왔어 그냥. 이거예요. 지금 돈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형주에. 거기서 끝나냐고요. 옆으로 퍼지지. 홍수로 불어난 물이 옆으로 퍼지듯이. 그래서 작은 돌, 큰 돌 다 띄운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벌써. 보면은 오늘은 좀 빨리 끝냅시다. 종목들 좀 몇 개 보여드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얘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위인가 그래. 4위인가 5위인가. 이게 오늘 상한가 갈 뻔했어요. 이게 삼성이 투자한 그 로봇 회사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랑 저기 엔비디아 CEO 만나고 하니까 그래서 간 것도 있지만 많이 갔거든요. 근데 또 가야지. 신고가 났어. 아꼬점을 뚫어버렸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급등하기 전에 들었다 놨다 만들었죠. 그죠? 이게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거든요. 로봇 관련주가 이런 걸 되게 잘 해놨다고요. 바이오주하고. 일단 로봇주부터 먼저 보시면은 한국 PIM 로봇 상한가 같죠? 근데 눌림목이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유로메카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SP 시스템스 여기도 들었다 놨다 해놓고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죠?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LS 티라유텍, 아진엑스텍 뭐 똑같죠? 유일로보틱스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단기 단타거리로도 괜찮지만 그죠? 네.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차트가 어디 있어? 다 똑같잖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네? 그쵸? 근데 왜 안 해? 응?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바이오인데 맨날 코스닥 쪽에 제가 그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오늘 다른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알테오젠부터 봅시다. 시가총액 1위니까 어때요?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갈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바로 아직 안 가서 그렇지 갈 준비는 다 해놨어. 아까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들었다 놨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매집도 해놨고 세력들이 매집도 돼 있는 걸로 보이고 매물대 소화 다 해놨고 이슈 명분 다 챙겨놨고 그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한 20위 정도, 20위 전후하는 애들인데 D&D, 파마텍 최근에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해놓고 뭐예요? 쏘잖아요 지금. 25% 급등 나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릭스 시가총액 2조 3천억짜리 신고가 내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놨다 눌리목 나오고 뽑잖아요 지금.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갈 거예요가 아니라 가기 시작해요 지금. ABL 바이오 신고가 내놓고 들었다 놨다 해놓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케어젠 똑같은 차트잖아요. 얘네들이 마음만 먹고 마음 먹고 한 10에서 20%짜리 양봉 하나 뽑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난리 난다니까. 네. 코오롱 티슈진 다 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만들어놨어 지금. 눌림목자리를 지금 양봉 하나 센 거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삼천당제약 신고가 내놓고 이러고 있잖아 다들. 아야 바이오 가겠어요? 그냥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뽑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대형주,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증권주 이런 쪽에 쏠려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고객예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증시가 폭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더 좋아져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뭐하고 코인에 투자하려니 코인 하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불안하면 돈이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증시로 몰린다니까. 2020년, 21년도에 동학개미들이 그때 투자 열풍 불었을 때 그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쌌잖아.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은 주식을 했다. 서울 쪽에 사는 분들 중에 조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부동산 고점이었으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식해서 돈을 더 불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지금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늘 똑같아요. 대형주로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세요. 전 말리진 않아. 망하고 싶으면 망해야지 뭐. 진짜라니까요. 근데 난 그게 아니다. 난 어차피 대형주는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에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유동성이 들어와서 아까 그 비유가 괜찮잖아요. 돌들을 다 띄운다고. 유동성이 퍼지면서 작은 돌, 큰 돌 다 띄운다고.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주식은 인내의 싸움이니까.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에 만약에 바이오주하고 로봇주가 진짜 이 두 개가 시가총액도 커요. 종목수도 많고 로봇주가 되게 많거든 우리나라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아까 현대차가 로봇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이제 엮여서 또 정부 이제 지금 예산 저기 할 때니까 예산 심의하고 통과하고 이제 그런 시즌이거든요. 또 이재명이 또 일한다고 또 일하는 척을 또 엄청나게 하겠지, 그죠? 뭐 AI 또 강국 만든다고 또 뭐 그러면서 그죠? 로봇 그렇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도와주려고 이재명이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세제 혜택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재인이 막 태양광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는데 그때 중국 놈들 태양광만 돈 벌었고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레퍼토리가 또 될 거라니까요. 로봇 관련주를 또 막 그쪽을 또 막 해줄 수도 있어. 네? 맞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태양광 다 망했잖아.
전국에 태양광이 다 깔리는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는 다 망하고 뭐야. 이번에도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 로봇 쪽은요 우리나라보다 그 중국 쪽 기술이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로봇 쪽은 원래 산업용 로봇 쪽 특히. 네. 어쨌든 로봇이랑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만약에 진짜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테마가 메인 테마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코스닥 불품으면서 테마 장세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만 있잖아요. 아 나중에 다 올라오는 거 보고 살게요. 늦어요. 늦는다고. 홍순할 때 생각을 잘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 끝낼게요. 홍순했을 때 사람들이 물이 부네 홍순가 보다. 자 빨리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삽니까? 그냥 급류에 휘말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하다가 발 미끄러지면 그냥 실려 내려가서 끝이라고.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유동성 장세 와서 중소형주 날아가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익 나요. 여기 죽는 게 아니라 수익 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와. 왜? 종목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날아다니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들어와. 나중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서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잖아 지금. 왜? 여기서는 불확실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 왜? 엔비디아 CEO가 그 부자잖아요. 돈 얼마나 많겠어.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와서 AI 버블은 헛소리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최고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생긴다니까. 종교도 똑같아요. 말로만 믿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신앙심 좋으신 분들은. 근데 신앙이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뭐 신비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적, 뭐 미라클 막 이런 거. 아픈 사람이 낫는다든지. 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로 불치병에 걸렸는데 낫는 사람 봤어요. 종교의 힘으로. 봤다니까. 기도했는데 낫더라고. 네. 저는 신도 있고 전 귀신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신도 있고 귀신도 있고. 네. 영적인 세계를 저도 믿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보여주면은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는 거예요. 이제. 자 요즘에 말을 좀 세게 하죠. 뭐라고요? 가서 다 물려라 그냥 이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짜증나서 그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서 물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원자만 물리면 되는데 꼭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물려요. 혼자 가서 물리기 좀 뭐하니까 같이 가서 물리더라고. 따라가지 마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 해드리고 끝낼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2차전지가 그때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왜? 개별주들은 막 다 전조점 깨고 앉아있는데 얘가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래서 포스코 막 급등할 때 여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 가서 물리라 그냥. 2차전지에 미치신 분들 다 가서 물려라. 그 대가는 당신들이 다 치르게 될 거라고. 그때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죠. 2차전지 이렇게 좋은데 왜 욕을 하냐고.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미친 것 같다고. 막 그때 그랬거든. 그때 전문가들은 다 2차전지 다 좋게 얘기했어요. 전기차 어쩌저쩌고 뭐 클린 에너지 뭐 친환경 어쩌저쩌고 막 이러면서 녹색. 전 그랬거든. 사기다. 전 세계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 2차전지 관련주가 아무도 안 가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 그때 중국도 안 갔어요. 미국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도 안 갔고 근데 우리만 가냐고. 왜 미쳤어? 막 그랬거든요. 제가 맞았잖아요. 그때 그런 말 하는 게 쉽냐고. 힘들지. 남들과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남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돈이 안 벌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힘들고 외롭거든요. 근데 돈은 벌려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돈 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가다가 돈 잃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말을 좀 이상하게, 표현이 좀 이상했다. 어쨌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돈을 많이 벌어요. 편한 길은 나중에 돈을 많이 잃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 길을 갈 거예요. 누가 지금 저기 반도체 사시는 분들 있죠? 이 길을 갈 거라고.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더더욱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 나가지고 마누라 버린 최태원 SK하이닉스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진짜 그래요. 네. 나 최태원 씨 너무 싫어. 네. 너무 싫어. 그 조광시로 이렇게 버리면 돼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네. 그죠? 그건 아니잖아. 자기를 그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본처인데 이게 뭐야 그게.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될 거고 앞으로 더 많이 갈 거라 생각은 하는데 더 이 기업들 성장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과열됐다고요. 개미도 엄청 물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준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막 저기 하거든요. 뭐 하냐면 개미들을 막 끌어들여요.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잠깐. 기사 이런 거 보세요. 기사 좀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합시다. 네. 몰라봐서 미안해. 쏟아지는 코스피 재평가 6천까지 간다. SK하이닉스 개미는 좋겠네. 수익률 418% 인증합니다. 와, 얼마나 덕화 디비겠어.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사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1년 사이에 더블 됐지만 돈 생길 때마다 산다는 개미들. 뭐? 증권주. 요즘 증권주 많이 갔죠, 그죠? 그래서 증권주 지금 사도 늦지 않대. 더블이나 올랐는데 괜찮대. 사래요. 환장한다 진짜. 그래 다 사라. 다 사서 다 물려라.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물릴 거거든. 응? 이렇게 보시면 아셨죠? 또 이런 기사, 아까 이거 아까 같은 기사인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1억 넣었으면 6천만 원 벌었다. 개미들 쓸어 담는 이것은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다 물려라 가서. 얘네들이 지금 다 급등한 주식들이거든. 다 급등했다고요. 조정을 받아야 돼 다. 그런 것들만 뉴스가 나온다고. 아셨죠? 힘내시고 마음을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잘 유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자고요. 어쨌든 10월 한 달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10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어요. 에이펙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중 관세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도 한미 관세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합의문도 없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다음 달에는 별로 없어요. 다음 달에는 미국에 금리 인하도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뭐가 가요? 중소형주가 갈 차례 있어요. 원래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현 정부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뭐뭐뭐 할 거다 이럴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탄핵시키고 지금 뭐예요?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달 안 됐잖아요. 내년에는 또 이제 한번 잘해보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거 할 거고요, 저거 할 거고요, 막 이제 막 할 거라고. 그럼 뭐가 나가야 돼? 돈 써야지 이제 그 예산. 그런 거 발표하면 테마주가 막 움직여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 삼성에서는, 저희 현대에서는 이런 쪽에 뭐 얼마를 몇 년 동안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이 아유 잘했네. 예, 그런 식으로 쭉 가요. 그 돈이 어디로 가서 굴러가겠지. 안 그래요? 근데 개미들은 어디로 가요? 거꾸로 대형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그런 거 잘 가라. 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네. 참고로 그때 포스코 산 사람들 제가 그때 진짜 화를 냈거든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때 포스코가 76만원 찍고요. 최근에 20만원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났다. 대형주가 3분의 1 토막이고요. 중소형주는 5분의 1 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것도 많아요. 다 그지 됐어 그때. 이 길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내일 5%, 7%, 10% 더 급등할 수 있는데 그거 오른다고 팔 거예요? 안 팔 거잖아. 이제서야 들어갔으니 더 먹으려고 오래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수익 난 것도 다 놓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랠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 그죠? 나중에라도 올라가는 게 딱 보이거든 바로 들어오세요. 네. 선착순이야. 네. 선착순으로 회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온 순서대로 수익이 많이 난다.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까먹지 마시고. 네. 오늘 할로윈데이라고 하는데, 할로윈데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서양 귀신들 뭐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날은 그냥 가족들하고 집에서 맛있는 치킨에, 그죠? 네. 맥주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바깥에 돌아다니시면 고생해요. 할로윈데이가 귀신 그거 뭐 하는 축제 아니에요, 그죠? 뭐하러 그런 거야,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